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승무원 명단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이 누락된 사실이 사고 발생 2주 만에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6명의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2명만 승무원인 셈인데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진 해운이 사고 이후 밝힌 승무원 명단입니다. 29명 중 실종된 선원 이모 씨 등 2명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침몰 당시 빠져나오지 못한 이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세월호 매점에 단기 아르바이트에 채용된 것으로 목포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친구가 전에 갔다 왔대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친구들을 뭐 2명인가를 데릴 거라 해가지고. 그런데 사고 발생 2주 만에 실종자 1명을 포함한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승무원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2명은 선원 명부에 올리고 나머지는 일반 승객으로 분류한 겁니다. 선원들은 선표나 1,500원짜리 터미널 이용료만 내는 모임 승선권도 끊을 필요가 없지만 승객의 경우 모임 승선권을 포함한 선표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실제로 합동수사본부 확인 결과 추가로 드러난 아르바이트생 4명은 개찰권으로 불리는 모임 승선권을 끊고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무원에 포함되는지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선사 측이 직접 고용했느냐입니다. 직접 고용이라면 세월호에 탑승한 승무원은 29명이 아니라 33명이 되는 겁니다. 승무원 명단에 포함되려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해운조합에 통보해 선원공제, 즉 선원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무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면 선사 측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형 카페리선의 경우 대부분 선사 측이 편의점이나 매점, 식당, 행사 대행 등의 일부를 직영 대신 연간 수천만 원씩의 돈을 받고 외부 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업주가 고용을 한 것으로 분류돼 승무원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주가 고용했다 하더라도 모임 승선권 발부와 관리를 위해 아르바이트생 명단을 통보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사인 청해진 해운은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29명만 승무원이라고 밝혔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주 동안 추가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도실내체육관에는 어서 돌아와서 집에 가자는 부모들의 노란 손편지가 나붙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빨리 나와라.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자. 아들, 엄마가 기다릴게. 내일 보자. 2주 전까지만 해도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건넸을 말들이 노란 편지 위에 적혀 있습니다. 아들아, 차가운 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침몰 2주째. 부모들은 불러도 대답 없는 아이를 하염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시신을 찾은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체육관에는 듬성듬성 빈자리가 생기고 있지만 실내 체육관 안에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습된 시신이 200구를 넘어서면서 대형 모니터를 바라보던 부모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신만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여전히 희망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체육관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교육당국이 올해 1학기에 예정됐던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학교들은 올해 하반기 실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1학기 수학여행을 금지시킨 건 지난 21일. 전라남도 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예정된 수학여행을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취소하기도 어렵고 마치 이제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지침대로 취소해야죠. 이처럼 현재까지 수학여행을 취소한 학교는 전남 지역에만 89곳.
대부분 일정을 미뤄 하반기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도와 수도권을 비롯한 서너 지역은 2학기 수학여행 일정이 꽉 차 있어 추가 예약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학기 때 적절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이미 그런 데는 1년 전에 다 예약이 잡혀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추진하기는 신상은 힘들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또 날씨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수학여행이 가능한 기간은 9월과 10월 불과 2달 남짓. 이 짧은 기간 동안 수학여행이 무리하게 집중될 경우 자칫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 금지 기간이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철저한 정비의 기간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제 학교 밖의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또 재난 대응, 또 신속하게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대응을 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이 새롭게 개선되어지고 새롭게 마련되어지는 미봉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수학여행 금지령. 단순한 임시 방편으로 끝나지 않기를 학생과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은행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조특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광주은행은 우리금융에서 분리되고 JB금융이 오는 10월쯤 대금을 최종 납부하면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를 어떻게 공천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 날짜가 다음 달 10일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화순과 장흥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낙연, 이석형, 주승용 세 후보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장흥 실내체육관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지사 후보는 당초 계획대로 여론조사 50%와 공론조사 50%를 합산해서 결정합니다. 공론조사에 참여할 배심원단 1000명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간 모집하고 8일부터 이틀 동안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초엔 공론조사 선거인단을 3,000명 정도로 예정했지만 세월호 전국을 감안해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선거인단 규모가 줄어든 만큼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후보들은 선거인단의 표심을 잡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전남지사 경선은 진통 끝에 규칙이 결정됐지만 광주시장 경선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경선 일정과 방법에 대한 중앙당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략공천설이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중대 결심을 예고한 강 시장과 이 의원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광주시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후보 경선을 앞두고 컷오프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오늘 북구 지역의 지방의원 후보 면접을 시작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안에 구청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들을 심사한 뒤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을 선거구별로 2-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장 예비 후보 부인이 옛 남구청사 근처 땅을 사 2배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구청 등에 따르면 남구청장 예비 후보인 김모 씨의 부인이 지난 2011년 옛 남구청사 근처 땅을 7억 원에 사들인 뒤 최근에 19억 6천여만 원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 부인은 불과 2년 11개월 만에 12억 6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산 것이지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1,000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내부가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설명이 차례로 이어지고 학생들은 진지한 얼굴로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강당 밖에 차려진 상담 부스에서도 차례를 기다리는 취업 준비생들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전남 이쪽 대학교 출신들을 또 우대를 해주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방 발전에도. 먼저 공공기관에 입사한 지역 대학 출신 선배들도 취업 상담자로 나서 후배들의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던 분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그냥 막 실질적으로 뭘 배운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채용 설명회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전력을 비롯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9곳. 이들 기관에서는 올해 채용 예정 인원 1,300여 명 가운데 112명을 광주와 전남 지역 인재들로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개 경쟁을 통해 입사하는 인원까지 더하면 이들 기관들이 채용하는 지역 인재의 비율은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전형에서 다시 뽑기 때문에 대략 추정할 때 약 한 20% 정도가 이 지역 분들로 신입사원이 뽑아지지 않을까.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곳의 공공기관은 지역 대학과 인재 육성 협약을 체결하고 양성된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기관 가운데 4번째로 입주를 완료했고 10개 부서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올해 안에 67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도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비싼 집의 공시가격은 49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개별 주택의 가격을 공시한 결과 가장 비싼 집은 금남로 5가에 있는 주택으로 금액이 49억 8천만 원이었고 가장 싼 집은 지석동에 있는 주택으로 206만 원이었습니다. 또 전체 개별 주택이 있는 81%는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었고 3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2.6%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3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483가구로 전달보다 277가구 증가했지만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742가구로 전달보다 109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은행이 지역 대학생 60명에게 장학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장학생은 지역대학과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광주은행 장학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33년 동안 지역학생 3,500여 명에게 모두 2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1회부터 시작된 6번의 만루 위기. SK 주자들은 쉴 틈 없이 베이스를 밟았지만 기아의 마운드는 무기력했습니다. 기아 마운드에 응급처치가 필요했지만 마땅한 처방전이 없었습니다. 선발부터 불펜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선발은 한승혁으로 힘겨웠던 기아 마운드에 혜성처럼 나타난 유망주였기에 기대가 컸는데요. 힘은 넘쳤지만 제구가 안 되고 1회에 이어 2회까지 만루 위기를 맞으며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초반에 맥없이 무너졌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더욱 큰 선수이기에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한승혁 선수가 내려가고 믿을 건 불펜이었지만 경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불펜진이 헌납한 점수만 무려 13점. 무섭게 몰아치는 SK 방망이에 아웃카운트는 멈춘 듯했고 SK 득점타는 바쁘게 올라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SK 공격에 투수도 야수도 지치고 팬들은 허탈한 웃음만 지어야 했습니다. 기아를 울린 건 약한 마운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닝 동안 연속해서 오심이 나오며 결국 선동열 감독이 그라운드로 올라갑니다. 잇따른 오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올 시즌. 어제도 석연찮은 판정으로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기아는 아쉬운 판정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놓치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 슬럼프에 빠진 나지와는 어제 경기에서 3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희망을 보여주고 안치홍 선수는 시즌 3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SK만 만나면 홈런을 터뜨리는 안치홍의 방망이. 지난 SK 2, 3차전에 이어 어제 홈런까지 3번 모두 SK전에서 연속해 터졌습니다. 이래저래 속상한 마음을 달래준 안치홍의 고마운 홈런입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6시 30분 SK와 2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송은범, SK는 여건욱입니다. 송은범 선수는 현재 평균 자책점 8.55를 기록하며 아직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송은범 선수가 시즌 2번째 승리를 챙기고 기아는 어제의 대패를 소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출근길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현재 시정거리 광주가 6km, 순천이 300m로 매우 짧습니다. 안전운전에 특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2도, 영광 9도, 광주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20도, 구례와 화순이 2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지수는요, 꽃가루 농도지수가 모두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나무 지수는 주황색, 소나무 지수는 빨강색으로 높음과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구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5에서 9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m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